예, 안녕하십니까. 머니케어 뉴스 리포터 케어맨입니다. 오늘 눈이 좀 밤새 많이 내렸네요. 아주 즐거운 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평상시 같으면 눈 내리면 막 짜증이 나서 아이 또 눈 내렸네 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요즘 저희가 리포트 드렸던 내용들이 다 좋기 때문에 눈도 아름다워 보이더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면서 출근하면서 걸어오면서 눈꽃 사진을 좀 찍어봤는데 여러분도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예. 저는 뭐 즐거웠습니다. 또 오늘 오면서도 저는 알고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또 방산주 관련된 내용도 좋은 뉴스가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또 괜찮은 또 수익을 또 가져다 드릴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뒷부분에 좀 이야기 드릴 거고요. 제가 내는 좀 홍보 많이 드리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오프라인 세미나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참가비가 조금 있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는데 제가 생각할 땐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들 왔다 가시면 충분히 그 비용에 대한 만큼에 대한 투자 수익에 대한 부분 보상은 충분히 따라올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3월달 얘기하는데 벌써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알죠. 예. 근데 지금 얘기할 게 아니라서 그렇고요. 사실은 앞으로도 웬만한 거 그런 내용들은 방송에서는 이야기가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또 시간이 되신다라고 한다고 하면 꼭 참석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다. 그 정도는 또 자신감을 또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뭐 과거에는 말입니다. 이게 현직일 때는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갖다 구체적으로 리포트 할 수도 없고요. 말을 드릴 수도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훨씬 더 제가 자유로워져서 마음 편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제가 계속해서 아마 제가 2월 말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 드리긴 할 텐데요. 뭐 너무 당연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로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들이니까요. 자, 먼저 방산주 소식 좋은 게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리포트 드리면서 그랬습니다. 임시국회 통과되는 그 시점까지만 홀드하고 가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자 기준으로 딱 해니까 한 대충 보니까 한 13에서 15% 정도까지는 충분히 웬만한 분들도 수익률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만 좀 들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일단은 그 기본적인 트레이딩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로템 뭐 잘 지금 오늘 움직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들도 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그쪽 관련돼서 뭐 LIG, 넥스원부터 해서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항공우주 다 관련된 것들 이렇게 투자하셨거나 그러면 포인트를 좀 잡으십시오. 실제로는 그런 것들이죠. 일단은 좋은 뉴스가 나오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주가가 좀 오르기 마련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늘 해야 되는 일절 관리 프로그램 같은 거를 활용하십시오. 뭐 내가 수익률 보존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니까 더 달려갈 수도 있잖아요. 항상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일 대비해서 한 50% 정도, 전일 기준으로 다 50% 이상 딱 잡아두고 계속 홀드해 가는 방식이 좋겠다. 총 상승분으로 하지 마시고요. 전일 대비해서 왜 상승폭이 크게 움직일 때는 뭐 그런 개념으로 좀 잡고 가시면 그래도 글쎄 무너지지 않는 곳에서 제가 저희가 수익 실현도 할 수 있는 내용도 있으니까요.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있는 내용들 중에 어떤 종목을 여러분 들고 계십니까? 사실은 어제 또 어떤 분께서 이렇게 댓글을 좀 달아주시긴 했는데, DENT나 PL에너지가 회사가 다른 거지. 그러니까 주로 이제 메인 거래처가 다른 거죠. 하는 일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시중에서 더 인기가 많은 게 어떤 것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DENT가 더 많을 것 같으세요? PL에너지가 인기가 더 많을 것 같으세요? 예, DENT가 훨씬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종목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필에너지 같은 경우 그리고 보유예수 물량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이미 풀려 해제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정보점보다 높게 올라갈 그 가능성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한 방에 쫙 오르면 그 정도 수준에서 적당한 곳에서 수익 실현을 해주시고 포트폴리오를 중복되게 가져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WCP 같은 경우는 제가 SKIT 말고 WCP를 좀 보세요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SKIT는 일단은 적자 기업 아닙니까? 상태가 그렇습니다. 물론 시장 볼륨은 훨씬 더 크긴 한데요. 그래서 흑자도 나고 이런 내용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 리포트 드렸는데 좀 보유하고 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BNT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죠. 올해 상당히 매출액이 크게 예상이 되고 있는 곳이라서 제가 저거 PNT를 지금 1월 한 중순이나 만점에서 리포트 다시 드릴 거예요라고 했는데 잠깐은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따로 별도로 특별한 리포트는 안 드렸는데 아마도 뭐 좀 보신 분들 관심 있게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매수하셨을 거라고도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이 요즘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딱 움직이면 이게 기분이 상당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시고 아드레날린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나노신소재나 GEO가 반등을 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어떻게 공략하셨어요? 또 기존에 오랫동안 또 우리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또 나름 그래도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사실은 그 실적이나 미래 지향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좋은 것들, 이런 것들 같은 게 결국은 실적이 다 반영을 합니다. 근데 업황이 안 좋은 건 우리가 극복해 나가기가 어렵죠. 바로 그래서 우리가 가끔 표현이 나오는 게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말고 순응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사실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다? 바로 시간이 좀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2차전지 관련된 내용들은 냄새가 스멀스멀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냄새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음식 냄새는 잘 못 맡아요. 비염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런 주식에 대한 냄새는 잘 맞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잘 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이오나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하고 반도체 관련된 소재 매출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거부터 시작을 한 회사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 2차전지 매출량이 훨씬 더 커진 거죠. 또 이 회사들 같은 경우 두 개 다 공장 라인 증설하는데 6개월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엄청나게 예를 들면 생산시설 늘려가는 비용이 많이 드는 회사가 아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장 증설 다 했잖아요. 그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사실은 주가의 상승폭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그렇게 많이 조정을 받아야 되나 보통 보면 그런 비용이 들어가고 나면 뭐 15% 정도 조정은 좀 있어서 그런 포인트에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업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나오는 말들이 뭐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마라 라는 말도 좀 있긴 하지만 궁구조 또 다른 부분으로 해석해보면 실적이 나중엔 다 그걸 반영해 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이오나 나노신소재가 4분기 실적 살짝 지난해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하진 않았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워낙 다른 것들이 안 좋다 보니까 수급이 안 따라주는 내용들이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증가되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좋은 주가의 모습을 나타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이오 같은 경우나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그 브레이크가 있잖아요. 무너진 자리, 그 자리에서 조금 쉴 거예요. 나노신소재를 대표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한 15만 원, 14만 원 사연에서는 약간 그 부침이 있을 겁니다. 근데 너무 그것 때문에 긴장하고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들이 또 털어져 나가야지 그 윗단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대신에 또 좋은 게 뭐예요? 15만 원 윗단으로 올라가게 되면 상당히 가볍습니다. 아무도 안 들고 있거든요. 들고 있는 양이 별로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매물벽이 별로 없죠. 위쪽으로. 천장이 뚫려버릴 수가 있다는 것들도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데, 급등했으니까, 반등이 왔으니까 여기선 조금 쉴 때, 너무 답답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여기 뭐 ISC 올려놨는데, 그게 아니라 뭐, 기타 지금 반도체 관련된 지금 소재, 이쪽 관련된 게 좀 브레이크를, 타임을 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 또 다시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쪽 관련돼서 좀 관심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한두 개 정도 넣어두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개 정도 리포트 드렸는데 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져가면서 진행을 하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는 뭐 이 정도로 했고요. 어쨌든 기분이 상당히 좋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좀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패키지 반도체 쪽 여러분들도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패키지판. 앞으로는 그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뭐 온 디바이스 뭐 이쪽으로 진행되는 첨단 패키지 시장이 성장을 할 겁니다. 저기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구잖아요. 최근에 와가지고 뭐 샘 울트만인가요? 이 사람 왔다 가면서 하는 그 투자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투자량이 지금 시중에 있는 매출량보다 훨씬 더 크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꽤 많이 성장을 할 거라는 건 우리가 예상할 수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패키징 반도체 쪽 얘기 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강자 대덕전자를 또 빼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업황이 안 좋아요.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지금 낮은 구간에 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는 쫑을 보고 있는데 눈치를 보고 있는 것들이죠. 사실은 저거 매수하고 싶을 타임이 와야 되는데 언제 사야 되나 지금 고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류는 어떤 게 3분기부터 정말 개선이 되는 건 확실히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나오고 있는 온 디바이스의 반도체 칩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개발이 완료되고 나면 양산품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삼성전기, LG, 노텍도 있는데, 제가 볼 때 뭐 삼성전기는 종합이라서, 전반적으로 뭐 삼성전기도 괜찮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주가에 대한 움직이는 폭이 훨씬 더 좋은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항상, 예.
그런 특화된 것들, 그중에 대덕전자를 갖다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덕전자를 조금 모니터링 해보시면 어떨까. 이 분야는 우리가 놓고 갈 분야는 아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기대감 갖고도 주가가 한 40%, 50%확 올랐었잖아요. 실제로 더 올랐긴 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거 놓고 가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222도표 아랫단에서 한참 놀고 있잖아요. 전혀 벌벌벌벌 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냄새는 아직 안 나고 있어서 제가 냄새를 맡으면 여러분들한테 요거 된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또 열심히 또 진행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1분기는 아니에요. 요번에는 1분기는 아니고요. 한 제가 볼 때는 한 우리 지금 뭡니까? 선거 끝나고요. 그러니까 5월 달쯤 그쯤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제가 냄새를 맡을 수 있는데 깜빡할 수가 있어요. 저도 알람은 걸어놨는데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중간에 Q&A를 통해서 물어봐 주시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가 장기적으로 성장과 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머니케어 뉴스의 리포트를 통해 도움이 되신 분들의 채널 기본 멤버십 가입입니다. 멤버십 분들을 위해 24년부터는 회원 전용 방송으로 케어맨 투자 종목 공유와 선별적으로 좀 더 유망 종목 리포트 및 리뷰를 진행합니다. 아마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자, 오늘 주제로 좀 돌아와 볼까요?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급등했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뭐 잠깐에서 수익을 내긴 했는데요. 궁극적으로 내용이 상당히 좋은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얘네들이 하는 것들이 뭐 우리가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들어가는 이 칩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이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 결과적으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에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프로세서를 생산하고 있는 건데 상당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들은 당연한 거겠죠. 왜냐하면 전장화되어가는 부분들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자동차가 계속해서 변화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또 이것만 성장하는 게 아니잖아. 얘네들이 뭐 여기만 뭐 제품을 공급하는 건 아니잖아. 칩을. 그래서 다른 분야의 응용 분야가 상당히 넓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 생각해보고 꾸준하게 성장을 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로 보게 되면 글쎄요.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는 그건 단기 차익물 나오는 건 당연히 맞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언제쯤 들어오면 공략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62 이동평균선 라인이면 아주 좋다. 왜냐하면 전년 대비 성장률이 한번 잘 보세요. 몇 퍼센트씩 늘어납니까? 예, 순이익이 대략 한 30% 정도에서 26% 정도를 따라가거든요. 그 정도 라인이면 잘 생각해 보시면 어느 정도 기울기로 올라가는 게 정상인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6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업앤다운을 하면서 확장 수축을 하면서 기울기가 약 20% 정도의 기울기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가는 선이 바로 61이평이다. 그래서 텔레칩스 보시면서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거는 이렇게 62 이동평균선 여기 선 아래로 들어오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이 구간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구간으로 좀 생각을 하고 보셔야 된다. 그래서 아랫단으로 들어오는 구간들은 제가 공략 포인트로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기울기가 대충 그렇게 정도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죠. 자,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쉽게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2만 원인데요.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30%, 영업이익이 30% 늘었어요. 그러면 뭐 30% 업사이드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2만 6천 원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스타트 라인을 갖다가 저 지금 보세요. 121선으로 다 볼 수도 있고 61선으로 볼 수도 있는데 하단은 121선이 맞죠. 그런데 그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올해는 예를 들어 스타트 라인이 자 전년 대비해서 성장한 폭을 한번 잘 보시면 그냥 요 기준치만 요 61, 2평 기준치만 한번 생각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럼 스타트 라인이 한 16,000원이었어요. 그래서 전년에는 36% 성장과 매출은 86% 성장이거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 정도 오른 게 맞죠. 그 선이 기준치라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따라서 쿼터별로 드러나는 양을 계산해 보면 저 정도 수 라인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다. 이것도 하나의 그러면 단순한 뭐 어떻게 보면 수학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도 생각해 보면 올해 예상치도 30% 정도 업사이드 나오는 겁니다. 영업이익, 매출액은 더 늘어요. 근데 영업이익은 그 정도 늘어날 거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럼 그거에 맞게끔만 밸류에이션이 예를 들어서 높게 평가되는 구간 저 윗단 이 부분일 거고, 그죠? 여기 윗단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단기적으로 30% 올랐다는 건 1년치가 다 올라버렸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올해 스타트 라인이 대략 보면 25,000원 보다 조금 높은 건 26,000원이잖아요.
거기에 그냥 30%만 가산해 보세요. 그죠? 얼마가 나옵니까? 한 8,000원 정도 업사이드가 나옵니다. 그 부분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라인을 따라가는 것들이 바로 저 구간이다. 그러면 자, 여기 지금 2만 한 6천원 구간에서 터졌는데요. 여기서부터 8천원도 하면 말입니다. 여기 추가해버린 겁니다. 이건 그 단기적으로 뭐하냐면 오버밸류에이션 돼버린 거죠. 그러면 당연히 차익이 나오는 건 맞습니다. 사실 이거를 계산하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단순하게 쉽게 설명하려고 그러면 뭐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저 그런 거죠. 그러면 저 구간을 따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 다음번에 들어오는 구간이 한 27,500원이다. 그럼 여기서 30% 업사이드만 놓으면 되는 거죠. 그게 맥스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로 가는 것들은요, 뭐 기술적으로 계산하기는 좀 어렵죠. 그때는 그냥 뭐 과도한 쏠림이나 이런 것이 나타날 것 같은데, 뭐 보통 텔레칩스나 이런 것들에는 그렇게 나타날 만한 이유는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좀 고무적으로 좀 생각하는 거는 지금 환율이 당분간 어떻게 됐습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보통 지금 상당히 뒤로 밀렸잖아요. 뭐 8월달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까지는 자동차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또 좋을 것도 업황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현대차 입장이나 기아차 입장에서는 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영업이익률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덮달아서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우리 팹리스 업체들 생각을 해보면 아까 텔레칩스도 팹리스 업체고 제주반도체도 팹리스 업체입니다. 그 중에 또 우리가 빠뜨리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 하나 더 있는 게 동훈아나텍이라는 게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제가 소개를 처음 해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OIS 있잖아요. 옵티컬 이미지 스테빌라이제이션, 요 집적회로 IC를 갖다가 예를 들면 설계해주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설계를 해서 어떻게 그 특허권이나 예를 들면 기술을 갖다 어떻게 수출하는 것들 있죠. 뭐 중국 업황이 조금 안 좋아서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스마트폰 관련돼서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관련된 IC 칩을 갖다가 개발하는 것들을 공급을 하고 그거에 대한 수익을 나타내는 것들인데 이 회사들 IP 회사들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텔레칩스나 동훈아나텍이나 지금 칩셋 미디어 뭐 이런 회사들이 다 그런 거 갖고 영업을 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건데 앞으로 이 분야가 성장하는 것들도 맞다.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뭐 이런 거 있죠. 그 단위로 올라가겠죠. 하이엔드급으로 계속 올라가는 건 맞을 거고 스마트폰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조금 죽긴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은 계속해서 모빌리티 지금 제품들이 온 디바이스 제품들 생각해서 연동해가지고 계속 늘어날 것으로 또 생각해 보고 생각해 보면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영업이익의 흑전을 지난해 했어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올해 2024년도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요거는 지금 주가가 제자리 걸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21 이평선 선에서 우리가 좀 잡아줄 수 있는 내용은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라인 따라 쭉 사다 보면 분명한 건 뭐합니까? 예, 이건 냄새가 어떤 냄새가 나는 종목이냐 하면 쭉 들고 있다 한 번에 어떻게 쭈저적 치고 한 3, 4일 정도 일주일 정도 높게 한번 글쎄요, 바람이 확 돌다가 또 빠지는 그런 것들이죠. 사실 이건 약간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그 투자하다 보면 이게 그런 냄새가 나는 종목들 중에 하나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더 밑으로 내려갈 만한 이유는 별로 없고 자, 그러면 요건 한 번 정도 우리가 분할 매수하고 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죠. 내용 좋고 성장성 좋은데, 야, 언제 터질지 모르겠어. 뭐, 요런 내용이라고 좀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요건 감각이 좀 있으신 분들이 좀 접근하시면 상당히 좋겠다. 제가 하는 말이, 그렇지. 이건 동의가 되는 것들이죠. 라고 한다 그러면 그 라인 따라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동은 아나텍은 어려운 건 없습니다. 저기, AF 드라이브 IC하고 OIS 드라이브 IC가 주력 매출입니다. 나머지 것 조금 뭐 햅틱 IC도 좀 있는데 자동차에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거 일단 중요치 않고요. 저는 뭡니까 앞으로 성장성 뭐 이런 거 갖고 리포트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좀 다른 뭡니까 일반 애널리스트들이 나타나는 건 앞으로 장기 성장성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로 투자를 하는 과정 아니에요. 실제 투자는 실전 아닙니까? 실전에서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가 실전은 팩트가 뭐냐면 언젠가 딱 들어올 때 우리가 그것을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뭘까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야? 매출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괜찮네. 이게 전제 조건이 돼야지만 또 기술적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그 기분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차이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내용 좋아. 그래. 지금 차트적으로 분석을 좀 해보면 이거는 공략 포인트 되네.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합성해서 좀 해석해내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인기 좋고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뭐 방송하려고 하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그 구독자님들이나 회원님들이 수익이 많이 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니까. 목적이 다릅니다. 방송률, 시청률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10분이 본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결과적으로 수익이 잘 나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종업종 관련돼서 조금 비교를 해보면 알겠지만 밸류에이션 테이블도 그리 높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도 좀 같이 좀 가끔 봐주시는 게 좋겠는데 뭐 그렇게 뭐 그닥 뭐 문제되는 PER도 없고 PBR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 정도면 건전하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사람들이 잘 모르네 뭐 이런 것들 정도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방송에서 좀 한 번 정도 딱 잡고 들어오는 때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좀 냄새가 나는 게 최근에 보면 이제 스마트폰들이 좀 신규 사양으로 업그레이드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자, 그러면서 얘네들이 조금 더 좀 관심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쪽 관련된 건 마지막 단에 나타나는 마치 그런 거죠. 좋은 거 돌고 나서 끝단에서 한번 쫙 이렇게 이슈 따라서 이렇게 도는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다는 점을 참고해 보시고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 지금 상당히 지금 2023년과 4년도에 개선이 된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전 연도에 우리가 나온 적자 상태의 모습하고는 차이가 확연히 다르다.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예, 상당히 다시 백투 노멀 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해 보면요. 여러분, 동원 아나텍은 어려운 게 없어요. 차트로 일단 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모든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됩니까? 한 곳으로 모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보통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단기적으로 한번 살짝 눌러주는 게 기본 틀이에요. 마치 무너질 듯 하면서 다시 잡아주고 올라가는 거. 이게 보통 이제 작업 들어가기 전에 한번 마지막 시그널을 주거든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전반적인 내용을 쭉 확인해 봤는데, 밸류에이션 테이블이 높은 것도 아니고, 뭐, 영업이익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2023년보다는 좋아지고,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생각을 해 보면요. 우리가, 주가가 그러면 하방보다는 어떻게 돼요? 상방이 더 훨씬 더 열려 있다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추정해 보건데, 그리고 지금의 모습도 가만히 보면, 이런 건 그렇죠. 221 라인을 타고 가다가 이 라인까지는 올 것 같아요. 이 라인이 도달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가는 형국이 한 번 정도 나타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피어 그룹들 내용들은 대부분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얘는 왜 안 올라가? 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은 지금 스마트폰 관련된 그 판매량이나 이런 게 높아져야지 그거는 결국은 이 공급량이 더 훨씬 더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이 조금 있는데 스마트폰 관련돼서 지금 약간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가면서 지금 적응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냄새가 좀 난다라는 것들이죠. 아이폰 시리즈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회사가 매출 올리는 곳이 어디예요? 중국하고 한국 뭐 이런 곳입니다. 특히 중국 시장이 조금 더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새로운 신형 핸드폰들이 나오고 나면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분명히 또 존재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꼭 들어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다른 것들이 다 대부분 성장하다 보면 얘는 또 왜 안 올라라고 해서 한 번 정도 우리가 수급이 쏠릴 환경이 또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크게 올라와서 지금 거의 지금 6개월 이상 브레이크 타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밸류에이션 부분은 희석을 다 시켰다고 생각을 하고요. 원래는 이게 좀 이상했던 거죠. 예, 이 부분이 이상한 거고, 원래 정상적으로 간다 그러면 그 부분까지 다 제대로 왔다.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전체적인 업황이 나쁘지 않으니까 때가 되면 들어올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20일 이동평균선 라인에서 계속 예를 들면 브레이크를 갖고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그거는 그 정도 가져가는 게 마치 엔비디아가 고점에서 20일 이동평균 아래로 내려왔다 다시 반등치고 이렇게 하는 게 지진파가 나겠죠. 자, 그거 생각해 보세요. 크게 이렇게 쭉 치고 올라왔잖아요. 쭉 치고 올라오면 퉁 떨어진 다음에 계속 이 모양을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진파가 조용해지고 내용이 좋아 그러면 올라가고 여기서 포인트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 내용이 좋아 그러면 올라가는 거고 내용이 안 좋아 그러면 꼬꾸라지는 건데 지금 내용이 안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이 부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제주 반도체도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 파형이, 저 파동이 어떻게 됩니까? 파동이 크게 움직이는 게 있고 작게 움직이는 겁니다. 파동이 점점 작아진 거, 지금 점점 작아진 걸 느껴지십니까? 특히 동원하나텍 같은 경우 지금 차트 모습은 저건 어떻게 돼요?
마지막으로 숨 고르기 하는 곳이다. 위냐, 아래냐. 뭐 아래로 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던져버리면 되고, 위로 올라가면 줄기면 되는데, 위쪽 상승 확률이 저는 7. 아래로 갈 확률은 제가 볼 때는 한 10%? 뭐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눌림이 살짝 들어올 확률은 20%. 왜냐면 작업 들어가기 전에 한번 싹 눌렀다 올라가거든. 그걸 뭘로 우리가 추정하고 자신감 있게 매수가 들어가냐 하면 바로 포워드 가이던스나 실적이 나오는 부분을 탁 보고 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나오는 테이블들은요, 일단 좋아요. 1분기까지는 예상치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고 간다고 하면 저 주가는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새롭게 설명드린 내용이 동원 아나텍입니다. 텔레칩스도 제가 포인트 알려드렸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잡을 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알람을 걸어 두시라니까. 저는 알람을 걸어 두는데 가끔 안 올 때가 있고 저도 다른 거 리포트 하다 보면 깜빡깜빡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해서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어떻게 도움이 좀 많이 되셨습니까? 네, 투자 리포트 맞지? 머니케어 뉴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특히 이제 오프라인 미팅에 대해서 많은 더 관심을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와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들을 갖다 얻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리포트를 준비하는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